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사회보장이라 하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해서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이 신설된 평생 사회안전망을 넣어서 맞춤형 사회보장인 평생사회안전망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회보험, 그 중에 사회보험 그러면 5대 사회보험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교재에서 만들어진 순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학적인 이런 문장을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만은 사회보장기본 법제론과 같이 이제 우리가 진행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서 국민사회보험이란 국민건강과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해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그 중에 5대 사회보험인 그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그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거해서 밑에도 둘째 줄 보시면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모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을 뭐냐면 국민연금은 제1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문장을 풀었는데, 자, 여기에서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국민연금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세 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 있습니다. 노령, 장애, 사망, 이 세 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해서 국민연금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은 세 가지가 있다. 거기다가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그 목적, 그도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먼저 여러분들 사회적 위험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연금제도의 기능 이렇게 되는데, 굵은 글씨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본래 국민연금제도가 등장한 것은 노령 세대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준비가 됐던 겁니다. 노령 세대. 그런데 이 노령 인구가 급속한 증가, 요즘에 들어서야 우리가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주 긴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바로 이런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런가 하면 종래와 같은 확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제도 변화로 인해서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 가정 속에서 노인 부양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국가의 아주 정책적 차원에서 관여할 만큼 아주 심대하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그런가 하면 그와 더불어 가는 노인 부양 의식의 상대적 약화가 결국에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노인 세대 생활 안정 대책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 사회 변화의 급속한 이런 사회 변화의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인 부양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해진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등이 같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증대가 바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이나 국민연금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기능을 보시면 소득 보장 기능,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수평적 재분배 기능도 있고 수직적 재분배 기능도 있고, 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적립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대 내 재분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기초연금도 있어서 문제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 또는 연금 급여액의 실질 가치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과정은 73, 86, 88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78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시행이 안 된 법이었거든요. 시행이 안 된 법이었어요. 그러다가 86년도에 가서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고 88년도부터 시행된 이런 그 결과, 벌써 우리가 25년이 넘은 이런 그 세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38688 9808 이렇게 암기하는 것은 98년도에는 전국민 연금시대, 98년도에는 전국민 연금시대가 도래되고 98년도에 전국민 연금시대가 이렇게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1988년에 시작된 연금이 20년이 됨으로써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완전 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민 연금 시대를 거쳐서 2008년에는 완전 연금 수급자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2009년도에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냥 그 2009년도는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738688 9808 738688 9808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연금제도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연금제도의 특성을 보시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운영원칙에 의해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강제적이다. 넘어 두 번째는 보시고, 세 번째 개인적 공평성, 사회적 적절성 모두 고려하지만 비중은 사회적 적절성이 더 크다. 또 말씀드리고, 또 그러면 5번은 6번 애견된 욕구, 증명된 욕구를 원하지 않아요. 급여는 이미 발생할 걸로 예정되어 있는,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발생할 걸로 예견되어 있는 예견된 욕구 또는 추정된 욕구에 기초해서 급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군요. 다음에 연금제도의 종류를 보시면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 우리는 기여를 전제로 하죠.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자체가 기여, 즉 보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여를 원칙으로 해서 급여가 제공되는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이 있는데, 무기여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은 기여연금입니다. 기여연금. 그에 비해서 정액연금이냐 소득비례연금이냐, 배버리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균일, 객출, 그렇기 때문에 정액연금이 되겠습니다만 그 균일 급여, 그래서 기여도 정액, 급여도 정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것은 소득 비례 객출이 되겠습니다. 소득 비례 객출에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받고 그 보험료에 의한 기여도에 따라서 급여도 역시 소득의 영향을 받아 기여한 만큼의 급여가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비례 연금이 되겠습니다. 또 확정 기여식이냐 확정 급여식이냐, 아직은 우리나라는 확정 기여가 안 되어 있죠. 2028년도에는 비례 상수가 1.2로 고정되겠지만 지금은 해마다 0.01호씩 떨어져가는 연동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 기여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는 확정 급여식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운용 방식으로 적립 방식, 부가 방식, 수정 적립 방식에서 우리나라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5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도 하나 가져가시고. 다음에 연금제도의 유형. 자, 이거 한번 나와야 되겠죠. 연금제도의 유형이 쭉 나와 있는데, 연금제도의 유형. 연금제도의 유형에는 사회부조식 연금과 사회보험식 연금과 그리고 사회수당식 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부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와는 관계없이, 기여, 무기여, 이 말은 기여와는 관계없이 기여가 있었던 없었던, 기여가 많았던 적었던, 기여했니 안 했니 이거 따질 필요 없고 그 관련 없이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저소득층 노령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사회부조식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식은 반드시 기여를 전제로 해서 성립이 되며 여기는 자산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여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기여를 전제로 해서 사고 발생자를 대상으로 주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이 연금을 사회보험식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수당식은 기여와 관계없이 뿐만 아니라 자산조사와도 관계없이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바로 사회수당식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현재 우리나라로 본다면 사회부조식, 기여와는 관계없이 자산조사로 밝혀진 저소득층, 이런 장애인 등을 연금으로 하는 이 제도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식에 와서 당연히 우리의 국민연금이죠. 기여를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바로 국민연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수당식에는 이 사회보험식으로 연금제는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이런 직영연금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사회수당식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 대비하시고 284, 285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정의, 여기부터는 사회복지 법제로 영역이 되겠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국민연금, 적어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정책 분석을 법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법제로. 국민연금 정책, 국민연금 정책 분석을 법제로 본다면,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알로케이션.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자, 먼저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목적과 간장. 이 법은, 즉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한다. 자, 거기 목적은 비급 문제고, 국민연금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서는 노령, 장애, 사망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 예시 등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다음에 정의에서 다양한 거 다 가지고 갖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거기 4번과 5번, 먼저 5번 기준소득원액, 거기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기준소득원액이란 거기 보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원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얼마를 거둬야 할 것이냐, 그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기준소득원액이라고 하고, 국민연금 급여를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국민연금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기준소득원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또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평균소득원액. 평균소득원액은 매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의 그 합을 평균한 것을 평균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균소득월액은 기여도가 큰, 즉 소득이 많아서 보험료를 많이 냈던 사람은 평균소득월액이 적은 사람과 같이 섞어버린 다음에 나누기 때문에 좀 적게 계산이 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은 당연히 기준소득도 적은데 기준소득이 많은 사람과 합쳐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평균소득월액은 좀 더 많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소득월액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공평성은 기준소득월액이어야 되고 사회적 적절성은 평균소득월액이 반영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 7, 8, 9는 뭐 뒤에 문장에서 보기로 하고, 다음에 11번, 12번.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각출할 적에 노사균등분담하는데 그대로 내는 돈에 대한 표현이 법적 용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자신이 내는 것은 기여금이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사업자, 사용자가 내는 것, 사장이나 회사가 내주는 것은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다음에 3번, 2번, 3번. 모든 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혼인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도 혼인의 관계로 인정을 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태아의 권리구제도 나와 있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별표할 것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6번입니다. 6번. 자, 누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가? 원칙은 거기에 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본다면 거주 요건, 국적 요건, 그리고 귀속적 욕구로서 연령 요건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거 60세 미만, 이것은 부칙 개정으로 지금은 현재 2014년도에는 61세가 적용되고 있지요. 부칙 개정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되고 있죠. 53년생부터 57년생까지인가는 뭐 61세, 58년생부터 또 몇 살까지는 몇 년도 출생까지는 62세, 이런 것처럼 수급권자가 되는 나이가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부칙 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가입자. 물론 이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겠지만 예외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원칙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이 나이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이나, 즉 직영연금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는 거죠. 가입자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거기 보시면 되셨죠? 그 중에 사업장 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물론 부칙 개정에 의해서 출생연도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61세 이상 61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3번 이 사업장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도 본인이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가 있다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시면 가입기간 줄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을 하고 거기 쭉 나와 있지요. 그리고 월 단위로 계산하되 2번에 보시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이고 나이를 채우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 10년이라는 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아니라 실질 보험료 납입 월수가 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험료 기여 월수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오면 별표할 것이 하나 있죠. 거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있네.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은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이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가입기간에 6개월을 더해서 가입기간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추가, 말하자면 가입기간 추가 산입 크레디트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 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녀가 둘인 이상, 두 사람 이상인 경우, 자녀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 둘째에 대해서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바로 자녀가 둘 이상인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적에 자기의 자녀 수에 따라서 둘째부터는 12개월,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더해서 상한선 50개월까지, 상한선 50개월까지 자신의 가입기간에 더해서 기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되겠습니다.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해서 상한선 50개월을 더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다 할 것을 미리 적어놓고, 다음에 무엇을 제공하는 급여. 당연히 국민연금급여는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이 되겠는데, 여기는 산정기준은 아까 한 것처럼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계산은 급여 계산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그리고 이 유형으로서는 바로 사회적 위험에 입각해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사망시 유종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 이렇게 국민연금 급여에는 현금급여로서 사회적 위험에 따라 4가지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파이낸스, 재원을 이끌어갈 것이냐, 어떻게 재원을. 당연히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노사정 3자 부담이죠. 국가지원금, 그리고 주된 재원은 바로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되겠어요. 보험료 산정기준은 당연히 기준소득월액이죠. 보험료 얼마를 거둘 것이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사회적 노사준분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9%를 가지고 걷는데 노사준분으로 하고,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등 기타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의무계속가입자는 단독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이를 관리 운영할 것인가, 전달의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 이게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법조문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이 나와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291페이지 6번에 1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본부는 전라북도에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넘어가 보시고 쭉 거기까지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293페이지에 보시면 급여 나와 있네. 국민연금급여는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복지증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거기 종류 나와 있죠.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이 있고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한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연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계산까지는 지금 놔두고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해서 이렇게 맞으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296페이지 296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급여에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데 어떤 이러한 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금지, 압류금지, 담보제공금지.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권은 일신전속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령연금의 기본 전제 조건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0년 이상, 노령연금의 기본 전제 조건은 10년 이상, 그리고 인과적 조건인 연령의 제한이 맞아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때 10년은 실제 보험료 납입개월 120개월을 말하는 것이지 언제부터 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이 60세는 법적으로는 60세지만 부칙 개정에 의해서 출생연도에 따라 그 연도가 다르다는 거. 1953년생부터 1957년생까지는 61세, 58년생부터 60몇 년생까지는 62세,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이 잘 나오죠. 줄 펴시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로 55세 이상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말을 더 완곡해서 씁니다만 끼니를 갈망할 수 없게 어려울 때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에도 먼저 당겨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자, 좋습니다. 여기 보시고 다음에 298페이지에 오면 장애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하는 것이 장애연금이 되겠는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4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연금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자, 오른쪽 페이지 박스를 보세요. 장애연금액 1, 2, 3, 4급으로 되어 있지만 4급은 1급은 다 모두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100%, 80%, 60%의 부양가족연금으로 나눠서 1, 2, 3급을 나누고 있지만 4급은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기본연금액만 2250, 맞아요. 225%를 일시금으로,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거, 거기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하게 되는데, 장애 정도를 언제 결정할 것이냐,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언제로 올 것이냐라고 할 적에 299페이지 위에서 셋째 층,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1년 6개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정한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정하고, 그리고 장애 등급을 1, 2, 3, 4급으로 내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족에 대한 생계 안정을 위해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데 그게 바로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족연금은 무조건 배우자나 자식이라 해서 유족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300페이지 2번에 보시는 것처럼 사망할 당시, 1번에 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국한을 합니다. 아무리 부인이라 하더라도, 배우 남편이라 하더라도 사망할 때 다른 소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고서도, 사망한 사람이 아니고서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면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계를 같이 하던 그 단어에다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반환 일시금이 있다. 301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30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304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당연히 사회보험이 안 하니까 국가지원금에다가 주된 재원은 바로 노사가 내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보공단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리 운영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다. 그래서 국가지원금이 있죠. 다음에 연금보험료 부가징수는 3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여금, 근로자가 내야 되는 기여금, 사용자가 내야 되는 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원액의 4.5%씩 해서 기준소득원액의 9%를 맞춰서 균등하게 분할해서 내게 되는 것이고, 기타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의무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원액의 9%를 모두 가입자 본인이 단독 부담하도록 이렇게 제88조 사망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뭐 국민연금 기금이나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것은 308페이지. 만약에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서 308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서 권익의 침해가 있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개의 경우에는 권익의 구제에 있어서 똑같은 실질적인 내막은 다르지만, 맞아면 누구에게 하느냐는 다르겠지만 유형적 절차는 똑같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가 이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있죠. 처분에 공단이나 둘째 줄입니다. 공단이나 건보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이나 건보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다음에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단의 심사 청구, 거기에 불복할 때는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그것을 준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유형적으로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익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하단부의 4번에 보시면 국민연금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된다. 자, 간단하게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별표하시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적용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는 그 범위를 넓게 해서 사회보장협정에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국민연금법보다 사회보장협정에 우선권을 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호주의니까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그 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가입기간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가입했던 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적립해주고 하는 등 상호주의를 운영한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법 사회보장협정으로 규정됐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제도를 이 정도만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정책에도 본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하느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누가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 권리 구제를 어떻게 받느냐. 적어도 5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법에서 똑같이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법으로 그 5개의 영역을 다뤄본 겁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국민건강보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